목요일 오후 1시 시황입니다. 오늘 코스피 선물 만기로서 외인 하방 포지션이 소멸이 됩니다.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외인 선물 하방 때문에 인버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요걸 참고하셔서 하셔야 됐고요. 나스닥 전저점 회복하고 5일선 회복했습니다. 코스피 좀 장중이긴 하지만 전저점은 회복했는데 5일선은 아직 미회복 중이고요. 마감에 따라서 5일선도 회복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외국인 선물 누적이 4조 원대인데 미인 선물 합치면 4조 3천억 좀 넘을 것 같고요. 요거를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에 하방을 잘 해먹었습니다. 요번에 꽤 많이 크게 이득을 가죠. 그죠. 끝까지 지금,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 해먹고 갑니다, 외국인. 인버스를 그래서 일부는 줄이시는데 다 줄이실 건 아니고 일부 줄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방 포지션 때문에 혹은 나스닥이 전저점 깼기 때문에 들어온 일부 인버스는 좀 줄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전저점이 13,037을 깼었는데 어젯밤에 회복을 했고요. 같이 5일선도 같이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. 단 나스닥 본격 반등은 21선과 여기를 회복해야만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은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중립적 위치가 되는 거죠. 여기를 돌파해야 21선과 같이 여기를 돌파해야만 20선 돌파해야만 본격 반등이 나올 거예요. 이 나스닥 차트입니다. 나스닥 반대로 여기를 13,037을 다시 깬다 이러면 다시 하락으로 가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.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걸 뚫게 되면은 본격 반등 보시고 깨게 되면은 추가 하락 보시고 반복되더라도 끝까지 요 라인 대응하면 어려운 대응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죠. 코스피도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21선 같이 돌파할 것 같고요. 여기 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는 전저점이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전저점이 하나 둘 1번을 살짝 깼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아까 나스닥과 비슷한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. 요거를 넘게 되면은 반등 1번 깨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2번 깨게 되면 더 조심해야 되고요. 이렇게 아직은 장중이지만 요 빨간 선이 5일선이거든요. 빨간색 이평선을 회복은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. 장 마감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5일선을 회복 못하면은 좀 아직은 약한 거죠. 5일선을 회복 안 했는데 또 너무 많이 인버스를 줄이게 되면은 5일선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. 5일선이라도 회복해야 조금 더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증시 외국 이건 주식인데요. 선물은 이제 끝나는데 이 주식 매수 들어왔던 게 다시 빠지고 있죠. 또 최근에 좀 많이 매도해서 이것이 물론 떨어진 동안도 반등은 올 수가 있습니다. 선물을 이용해서 반등 오게 되는데 이후에 또 이게 매도가 너무 하게 되면 반등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때가 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. 물론 외국인 매도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차트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요거 외국인의 모습은 좀 장기적으로 또 매도가 쌓여가게 되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올 거니까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증시는 꽤 많이 하락된 구간이라서 이번에 반등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반등이 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정도 더 추가 하락할 것인지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지금 나스닥 상황이 원유랑 반대로 움직이죠. 원유가 막 오르게 되면 나스닥 떨어지고 그러는데 원유 지금 동향이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.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죽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면서 하락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원유가 하락전 하더라도 쉽게 안 죽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원유가 다시 끌어올려졌을 때 그때에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스닥 만기는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. 그렇게 돼서 만약에 월가가 우리나라 하방만 쳐놓은 게 아니라 나스닥 하방까지 이미 쳐놓은 상태라면은 지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. 나스닥의 월가나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나스닥도 하방으로 쳐놨다면은 다음 주까지 크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 두셔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우리 증시에 다시 리셋된 선물이 다시 또 매도로 쌓이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이거 잘 보도록 하겠고요. 차트대로 따라가면 되죠. 쉬우니까요. 원유가 200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무너졌고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지금 한 요쯤 위치가 될 건데 조금 더 떨어지고 오르던 이런 요쯤 위치가 될 건데 이것도 이제 몇 번이 나올지는 사실 원래 이 세 번까지 잘 안 나오고 두 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
또 올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,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.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우리 2008년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는데요. 지금 원유 오늘 하락한 것도 선물놀이죠. 그렇게 하고 보통은 두 번 정도는 찍고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원유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시장 살짝 넘는 것 같다가 다시 깨지거든요. 요 라인 이런 패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샷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나스닥은 한 번 더 반등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다시 눌리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건 이제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 간단하게 요것만 잘 대응하셔도 요 라인으로 대응하셔도 무리 없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